안녕하십니까. 문삼썰 13주차 오늘이 13주차 1차시 1교시 수업이죠. 1교시는 우리가 동영상이고 그죠. 2교시에 여러분과 만나서 대면 수업하는 그런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장이 6장, 마지막 장이죠. 6장이고 문학과 도전 성취 역량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인형의 집이고 오늘은 6장의 첫날이니까 그죠? 역량 소개하고 그 다음에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 대한 줄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죠. 6장이 되죠. 6장이고 6장의 그죠? 도전 성취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 성취 역량이라 하면 그죠? 우리가 지금 크게 그죠? 도전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 사회, 또 우리가 도전을 그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가 그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도전 성취 역량에서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죠? 뭘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패기가 그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도전 성취 역량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도전, 모험, 열정, 패기 4개의 어떤 키워드로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 도전과 모험이라는 것은 그죠? 이 도전과 모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유 있는 사회죠. 여유가 있는 사회죠. 즉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나 그죠? 누구나가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용을 베풀고 그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런 사회는 좀 여유가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로 비교하면 이제 그죠? 좀 경직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경직된 사회. 경직된 사회라는 것은 이제 그죠? 여유가 있는 사회의 좀 반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과 패기, 젊은 사람들 열정과 패기로서 그죠? 뭔가 도전 모험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회는 그죠?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열린 사회라고 해서 민주화된 사회라고 뭐 생각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그죠? 열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그죠? 공정하게 부여돼서 누구에게나 그죠? 열정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사회가 돼야만이 열정과 패기가 이렇게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는 사회 같으면 우리가 그죠? 뭐 닫힌 사회, 좀 폐쇄된 사회, 그죠? 뭐 공산주의 국가가 조금 그죠? 이런 쪽이었던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좀 특별하게 어떤 독재 위주의 독재 위주의 그죠? 국가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또는 닫혀서 그죠? 외부에 이렇게 국가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열정과 패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의 독재주의 그 한 사람이 그죠? 희생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 성취 역량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 열정과 패기, 이 도전과 모험을 허용하는 사회는 좀 그죠? 여유가 있는 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좀 경직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열정과 패기를 그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좀 열린 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좀 닫힌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도전과 모험하고 열정과 패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죠. 창의적인 사회, 여기 창의적인 그죠. 이루어지겠습니다. 창의적 사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한 비판이 또 존재하겠죠. 왜냐하니까 그죠. 비판을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는 그죠. 앞에 그죠. 이런 도전, 모험, 열정, 패기를 다 그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 사유, 건강한 비판이 그죠. 존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존재하는 사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도전 성취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그죠?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 모험, 열정, 패기, 여유 있는 사회, 열린 사회, 이런 사회에서만이, 그죠? 우리가 창의적인 사회를 할 수 있고,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도전 성취를 그죠 통해서 그죠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정이 그죠 있는데 그죠 이 여정에서 그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니까 그죠 첫 번째로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전 성취 역량을 이룩을 통해서 그죠 자아 실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려면 그죠? 결국 뭡니까? 최소화된 상품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도전과 모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죠? 최소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삶 자체도 뭐가 됩니까? 삶 자체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전과 모험이 두렵다. 그죠? 이 두려우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도 최소화된 삶밖에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게테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배가 그죠? 정박해 있을 때 제일 안전하죠. 왜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더라도 그죠? 전복될 위험이 없죠. 하지만 그것이 배의 뭡니까? 존재 이유는 아니죠. 배는 뭡니까? 험난한 파도를 그죠?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그죠? 너무 안전만 추구해서는 그 배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배처럼 그죠? 안전하게만 하려다 보면은 여러분의 추구하는 삶 자체도 조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과 모험을 과감하게 펼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거대해지면서 그죠? 좀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역량에 대해서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도전 성취 역량에서는 도전, 모험, 열정, 패기가 이제 키워드인데 이러한 뭡니까? 키워드를 허락하는 이런 사회들이 있고 이런 사회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인 의지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도전과 모험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죠? 오늘날 혼란과 방황 속에 생존의 치열함과 경쟁의 냉혹함을 견뎌야 하는 20대들에게 여러분들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의 그죠? 절망감이 집단 정서로 자리 잡혀 있죠. 요즘 말하는 그죠? 뭐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이루기는 그죠? 너무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죠. 개인의 절망은 개인적인 아픔에 그치지만 이 한 세대의 절망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그죠? 미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 청춘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성공의 법칙을 따르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간섭과 기성세대가 제시하는 좌표를 거부할 경우 어떤 낙오자나 일탈자로 낙인 찍히는 사회에서는 청춘의 예찬은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다. 즉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길 있죠. 어떤 뭐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전공에 그죠? 전문가가 되어서 어떤 시험을 치든 공무원 시험을 치든 또는 뭡니까? 전문가 자격증을 따다해서 그죠? 사회에 안착하는 그러한 기성세대가 내려놓은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도록 강요받고 그것이 그죠? 성공의 법칙이라고 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그죠? 만약에 기성세대 길만 따라갈 것 같으면은 이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뭡니까? 그 의미가 없이 또는 고리따분하고 또는 뭡니까 그죠? 활기찬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진 청춘만의 그죠? 장점을 가지고 모험과 뭡니까? 그 다음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것을 열심히 절정과 폐기로서 해준다면 이 사회는 보다 더 그죠? 발전된 사회, 열린 사회,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죠? 도전과 모험에 관용을 베푸지 못한 사회는 어떤 경직된 사회죠. 그 다음에 열정과 패기를 외면하면 안 되죠. 이것을 갖다가 그 열정과 패기를 그죠 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뭡니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그죠 열린 사회가 되겠죠. 그렇지 못한 사회를 닫힌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죠 경직된 사회하고 닫힌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어떤 생각도 건강한 비판도 그죠 사라지버리는 좀 그런 암울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아 실현을 이제 지향합니다. 그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청춘의 도전 정신, 그 다음에, 자유를, 그죠? 도전 정신의 어떤 자유를 부정하는, 기존 체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도전 정신과 모험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부정하는 거죠. 자유를 부정하는 기존 체제, 또 기성세제라고 되겠죠.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그죠. 자아실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아실현의 예정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도전과 모험을 필요로 하고 그죠.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의 예정을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음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자, 배는 항구의 정박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도전과 모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청춘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또 뭡니까? 보다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바다로 출항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항해라는 배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도 많이 있죠. 그죠? 공격이 최대의 수비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두려워하면은 그죠? 그게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더 뭡니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만약 그것에 안주해 있다면 그 익숙한 것들이 도리어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위험을 감수해서 그죠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은 보다 큰 뭡니까 이상과 새로운 세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은 안주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위험해. 그냥 하지 말자.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줄어들죠. 다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자기에게 뭡니까? 위험이 닥쳐오죠. 그러면 저것도 위험해. 저걸 하지 말자. 하게 포기해버리면 또 여러분들의 기회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60대, 70대 세대에서 그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60대, 70대가 되면은 내려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은 자기의 뭡니까 젊은 시대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룬 상태죠. 그러면 그 이룬 상태에서 더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가진 것을 뭡니까 더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내려놓는다든지 열정과 패기를 그죠? 자기의 어떤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세대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그죠? 위험하지만 자꾸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하면 결국 그죠? 최소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로 안전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포기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그죠? 아주 최소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죠? 3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요즘은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죠? 3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이제 유행했는데 이것은 이제 청춘의 설날인 어떤 현실을 표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에 의해서 그죠? 이 3포죠. 취업을 포기했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결혼하기도 뭡니까? 어렵다는 거죠. 결혼이 그냥 뭡니까?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그죠?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이루는 것들을 그죠? 먼저 이루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출산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이제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죠? 이 출산도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애, 인간관계, 꿈, 그죠? 그 다음에 희망. 이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는 그죠? 미래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사회인데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포기하기 이르렀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자포자기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모험과 도전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 모험과 도전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그죠? 우리가 안전한 어떤 그죠? 안전한 뭡니까? 그 선택으로 안전한 선택이라는 건 반대로 그죠? 모험과 도전이 없는 사회를 그죠? 되게끔 이렇게 내몰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꿈틀거리는 그죠? 도전과 그 다음에 모험의 어떤 그 DNA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뭔가 그죠? 해보겠다는 열정과 패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소개할 4편의 문학 테스트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생각해주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은 이 리처드 바크가 그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이 그 갈매기의 어떤 뭡니까 그 날아다니는 형태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뭡니까 좀 의인화해서 이 갈매기가 기존의 갈매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그죠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을 즐긴다라고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은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소개할 내용입니다. 자, 소개할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라라는 그죠 여성이 하나의 뭡니까 모험과 도전을 실행해서 과감하게 그죠 이렇게 뭡니까 부부 관계를 이렇게 뭐 떨쳐나와서 그죠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령의 이제 젊음의 산생도 그죠 여러 가지 젊음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상녀 이야기 그래서 4개가 이제 있습니다. 4개인데 우리는 그죠 인형의 집하고 그 다음에 젊음의 탄생 요 2개를 그죠 요거를 13주 오늘 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젊음의 탄생은 14주 차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보는 그런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영양 설명입니다. 영양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겁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는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젊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전과 모험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고 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테의 말을 잘 음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그죠? 어떤 좌표 또는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표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요거 우리가 대면 수업 때 그죠? 영화를 한번 대면 수업 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시간 30분짜리인데 제가 편집을 해서 50분으로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에 표기한 줄거리를 그대로 다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헤니크 입센은 1828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극작가이자 시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죠 보시면은 인형의 집, 유령, 민중에 지역해서 주로 이제 개인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적 작품을 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처럼 그러니까 현대 사실주의의 극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입센은 현대극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인형의 집은 51세인 1879년에 발표됐죠. 한참 그죠? 되게 오래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성이 그죠? 이렇게 뭡니까? 그 시대적 어떤 상황에 여성이 뭡니까? 집을 이렇게 뛰쳐나온다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사회죠. 그것을 뭡니까? 그 작품으로 표시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여성 해방의 제초의 작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뒤에 가시면은 우리가 작품 감상을 해보면서 느끼게 될 텐데 전체 이제 3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총재가 된 헬메르와 그의 부인 노라를 주인공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9년 같으면은 여성은 그죠 주로 남자의 어떤 구속된 인형과 같은 존재죠. 그 존재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노라가 뭡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해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희곡은 기존 사회인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과 행복의 조건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집을 뛰쳐나온다는 마지막 장면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연극으로 공연되지 못할 정도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이 시대는 주로 남성들이 그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극을 그죠 감히 여자가 어떻게 그죠 집을 뛰쳐나가냐라는 그런 어떤 반감으로부터
공연을 못할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형의 집의 줄거리는 크게 이제 아까 산막이라 그랬죠. 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노라가 그죠 자기 부인에게 뭡니까 인형같이 그죠 아주 귀여움을 받는 그 한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 노라가 그죠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남편이 은행장이 되는데 위협을 주는 그러한 뭡니까 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그러한 위험 속에서 노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삶이 그죠 남편을 위한 남자를 위한 인형의 어떤 역할이구나 즐거움을 주는 그죠? 자기만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축은행의 총재가 될 헬메르와 그의 부인 노라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장면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노라는 천진난만한 마카롱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죠? 자기 이제 고향 친구인 린데 부인이 찾아와서 이 린데 부인은 뭡니까 남편이 죽자 일찍 독립적인 생활을 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린데 부인이 그죠? 일자리가 필요하다을 느끼고 로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은행에 그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그죠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니까 크로커스타트가 이제 그죠 1년 후에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제 그 통보를 받게 되고 이 크로커다크가 이 노라 부인에게 그죠 아까 보정을 잘못 쓴 그런 이제 계기로 해서 협박을 해서 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죠. 하지만 그죠 이러한 사실들이 남편에게 가게 되면은 남편이 은행에 뭐가 됩니까 총재가 되는 것이 그죠 잘못된 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 뭡니까 이제 완전히 나죠. 요 자기 고향 친구인 린데하고 그 다음에 크로코스타트가 이 크로코스타트가 린데에게 옛날에 청혼 이게 이제 두루 좋아하는 사이가 돼서 청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죠 린데는 결혼해 버리게 되는데 이제 홀로가 돼 버렸죠. 그래서 린데가 뭡니까 크로코스타트에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다시 이린데가 크로코스타트하고 같이 살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코스타트가 노라에 이제 차용증을 이제 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헤메르는 노라에게 다시 다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헬메르가 노라에 뭡니까 뺨을 때리면서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 위협이 해결되자 다시 노라에게 다정하게 하는 거죠. 그때 노라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헬메르의 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집을 떠날 결심을 하고 이제 그죠 집을 떠나가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루어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희곡은 여성의 자아 정체성 찾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누구나에게 여성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죠. 최근에는 이제 그죠 거의 뭡니까 많이 이루어지지만은 시대적 상황으로 1800 그죠 79년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힘들었던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노라는 인형으로 때로는 이제 종달새로 불리며 남성의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것에 행복한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것에 안주하다 보면 그 익숙한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노라 역시 그 익숙함에 길들여 있었고 그 익숙함이 바로 그죠? 자신의 인생을 족쇄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비난으로 돌아오자 노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고 이 희곡의 마지막 장면은 노라의 의구심과 결심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단순히 치기 어린 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도전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노라의 경우는 이전까지 누렸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녀에게 닥칠 미래가 안정적이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겠죠. 하지만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이 필요했고 여성 해방이라는 관점을 넘어 불합리한 패러다임에 구축되어 있는 존재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노라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사회에서는 그죠? 엄청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삶의 방법으로 배제해서 안 되는 도전 정신을 노라가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직된 사회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노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벽이 무엇이며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각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취한 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쌓여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유리벽이라고 많이 하죠. 그 유리벽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유리벽을 그죠 부수기 위한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제기 쓰는데 이제 상세 줄거리는 우리가 이제 그죠? 제가 설명했고 또 우리가 대면 수업 때 그죠?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요건 이제 제가 했던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앞에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아까죠. 1879년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에 의해서 발표된 희곡이고 1879년 12월 21일이죠.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왕립극장에서 상연되었다는 것은 우리 책에 안 놓여 있는 부분이죠. 전체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시대적 상황에서 그죠? 이 작품의 성공이 헨리크 입센을 그죠? 인류 세계적인 극작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입센의 죽음 100주년을 맞아 인형의 집은 그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 되었고 유네스코 2001년 입센의 자필 서명이 있는 인형의 집의 원고 있죠. 이 원고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서 그죠?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1년에 입센이 서명이 있는 인형의 집 원고는 그죠? 세계기록 유산이라는 얘기죠. 그럴만도 하죠. 1879년이라는 이 시대에서 그죠? 이런 작품은 그죠? 대단한 좀 선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의 수업에 이렇게 보시면 쭉 이게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그죠? 다음 시간, 대면 수업이죠. 13주.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주 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